방금 소개받은 유산의 기자 황선혜입니다. 네, 내일이 광복절인데 왜 여기 오셨어요? 네, 저 보러 오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해 드릴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와 있는 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에게 기회를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알차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5점 만점에? 3점? 네. 네.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이 되기가 힘들죠. 네.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집을 마련하고 계신 분 계시죠, 이미.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많은 서울에 있는 집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대학 졸업하고 일을 직장에서 시작할 때 집 마련을 언제 하고 그런 청사진을 짠 적이 있어요. 쉽지 않죠. 예,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청년층의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 한 명당 대학까지 키우는 그 비용은 얼마가 될까? 얼마인지 아세요? 3억에서 4억이래요. 네. 그런데 하나가 3억에서 4억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은 엄두도 못 내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낳아야죠. 그러면 3억에서 4억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죠.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고민. 여러분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한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퇴 후에 나는 멋지게 살 거라고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제 청사진은 여기까지 그렸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전에 65세를 놓고 쭉 평가를 했을 때 65세에 처한 상태가 어땠냐면 여기 보시면 사망이 36%래요. 네, 적죠?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셔서. 그러나 사망이 65세 정도면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36%는 사망이고요. 아까 하신 분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적어서?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54%예요. 경제적인 죽음이 54%예요. 네. 이 파산이란 의미는요, 뭐 거리로 나가고 뭐 거지가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삶을 파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이 됐던 누군가의 부양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재취업하는 거. 65세 되면 재취업 생각하시죠? 재취업이 5% 정도 된대요. 여러분 재취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네,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는 경제적인 독립, 즉 연금소득이든 자산소득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그냥 지금까지 살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영위를 하는 거예요. 4%. 4%만 되면 또 좋겠죠? 아닌가요? 너무 심각한가요? 그다음에 1%가 경제적 자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지? 뭐하고 놀지 얼마가 드는지는 상관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때그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65세 얻는 분이 1%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1%요? 우와. 4%도 5%도 아니고 1%요. 1%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신다면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13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2세대 프로그래머 세대라 되게 잘 나갔어요. 그리고 급여도 셌고요. 사이드 잡으로 알바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주면 한 달 짜주면 한 200만 원 버나? 굉장히 아니면 2달 짜주면 한 1,000만 원 벌기도 했어요.
굉장히 잘 벌 때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청사진을 그릴 때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 내가 50이 되면 난 은퇴할 거야. 65도 아니에요. 그리고 50이 돼서 은퇴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어요. 저희 신랑도 프로그래머였고 저도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미 결혼해서 5년 차에 아파트 2채를 샀어요. 네, 집을 마련하는 꿈도 이뤘죠. 와, 하셨어요. 쉽지 않죠. 서울에 집 2채를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으면 3억에서 4억 있어야 키운다 그랬죠. 네, 겁 없이 아이 둘도 낳았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돈을 버는데 이 정도로 가면 50세에 은퇴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에게 복병이 찾아왔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네, 제 건강상의 문제. 원래 프로그래머들의 그 지병이 허리 디스크하고 엘보예요. 마우스를 많이 써서 키보드를 써서.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38살 때부터 허리 디스크로 누워있기 시작했어요. 38에서 45살까지 제가 누워있으면서 제가 그렸던 청사진이 다 엉망이 됐죠. 그 청사진의 전제 조건은 이랬던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계속 그 수입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는 순간부터 제 수입은 제로가 됐고 아파트 2채 산 것도 제가 아픈 7년 동안 다 날렸어요. 근데 그 날릴 때는 뭐냐면 온갖 병원 가서 검사하고요. 좋다는 거 다 먹고요. 7년 동안. 왜? 7년까지 아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곧 나으면 돈은 또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 3년 아니 1, 2년 안에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몸에 막 쏟아부었죠. 건강하게 되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까지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50도 되기 전에 삶이 끝나나? 내가 계획한 삶이 없어지나? 이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됐고 그 기회로 인해서 건강도 찾았고 그리고 제가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삶을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 열심히 살았어. 뼈를 갈아 넣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도 키워야죠. 프로그래머라고 앉은 자리에서 36시간도 프로그램 짜봤죠. 이렇게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죠.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제로니까 저는 무엇이 잘못됐을까? 나는 내가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고민하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성공하게 이제 굉장히 심취해서 빠져 있을 때 성공하게 대한 책들을 사 모을 때예요. 사면 바빠서 많이도 못 봐요. 한 10페이지 중간쯤 보고 배구자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사 모을 때 샀던 책이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에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집이 비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산이지? 이거는 자산이 아니래요. 집은 비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집이 2채가 돼야 자산이래요. 집이 1채면 저한테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는 집 구하는데 집 사는데 목숨 걸잖아요. 집 하나만 사도 여러분 어때요? 3분의 2는 은행 거여도 나는 집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었던 전데 이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살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에 노동 수입으로 제 몸을 깎아 먹으면서 일을 했던 거죠. 노동 수입이었어요. 네. 그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노동 수입, 일을 할 때만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또 전 직장인으로 무슨 꿈을 꿨냐면 직장인의 로망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한 자리, 사장이 되는 거. 근데 그것도 월급 사장이야. 네, 월급 사장인데 그걸 하려고 제가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사장 직전에 부장일 때 제가
예, 아팠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죠. 아팠을 때 내가 뭔가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진짜 저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프로그램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자영업은 프로그램 회사를 만드는 건데 쉽지 않거든요. 그걸 너무 그 시장을 알기 때문에 생각만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직장인에서 꿈꾸는 삶이 뭐예요?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깃집이 많은지 아세요? 작은 식당들. 거기다 종업원 요새 속썩입니다. 그 다음에 시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조부탁하게 할 수 있는 우리끼리 인건비만 나오면 돼 하는 그런 작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영업자는 또 뭐냐? 내가 자영업을 해서 꿈꾸는 삶, 어떤 삶에 50이 되면 은퇴하는 삶 이런 건 절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노동 소득을 만드는 일을 할 때만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줬고요. 제가 그냥 계속 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면 잘 살 줄 알았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노동소득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산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고 거기서 계속 수익이 나오는 게 자산소득이에요. 집이 두 채면 자산소득이에요. 왜? 하나는 임대소득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소득을 회사라는 큰 규모 시스템이 있어서 돌아가는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사람이 사업가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인베스트먼트는 내가 목돈을, 종잣돈 한 10억, 20억을 넣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던가 아니면 투자를 해서 어디서 수익률을 얻던가 이런 식의 어떤 큰 자본력이 있는 그런 투자가가 자산소득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쇼킹한 건 뭐냐면 노동소득은 우리가 95%의 인구가 노동소득을 받아갑니다. 예. 그런데 5%한테 부가가요. 95%가 아니라 55%한테, 아니 5%한테만 부가가요. 아까 여기 여러분 1% 되고 싶다 그러셨죠? 4% 기억나세요? 4%? 네.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 그 4%하고 1%를 포함하면 그 5%예요. 근데 그 5%의 인구, 5%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산소득가. 그래서 많은 부는 누구한테 간다? 5%한테. 전 세계 부의 95%가 5%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5% 찌꺼기 갖고 95%가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별 5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걸 깨닫는 순간 너무 쇼킹했어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저 뼈를 갈아 넣으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아마 프로그램 짜가지고 회사 차리고 뭐 힘들더라도 벤처 회사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에너지를 저는 누군가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버는 우리 사장님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깨닫게 됐죠. 왜? 제가 아파서 그 노동소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 순간부터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자산소득,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 그 프라이빗 뱅킹 그 굉장히 날고기는 우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한대요. 무슨 스터디를 하냐면 은퇴 후에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자산소득은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산이 필요해요. 100만 원의 수입을 은퇴한 후에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찍어낼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연구를 한대요. 첫째 뭐가 있어요? 연금보험. 네. 프라이빗 뱅킹에 있는 분들이 연금에 대한 얘기도 하죠. 국민연금 갖고 이런 꿈은 우리 꾸지 말자고요. 그죠? 그거는 언제 줄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이가 늦춰지고 있어요. 제 나이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개인연금을 넣었을 때 월 30만 원씩 30년을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 자산소득이 된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원금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자, 한 달에 30만 원씩 30년 모으실래요? 모아 놓으셨어요? 응, 쉽지 않죠. 또 자산소득으로 뭘 하면 돼요? 배당금 10억 주식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 가서 10억 줌으로 점프해서 그 자산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놓으시면 돼요. 네, 제가 만약에 한 3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샀으면 그랬을까 싶기는 해요. 그때는 뭔가 사간대 이러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게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10억의 주식을 여러분이 보유할 때 얼마 나온다고요? 1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 은퇴 후에도 계속 나온다는 건 굉장한 가치인 거예요. 쉽지 않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임대소득. 임대소득 5억 건물을 소유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대요. 5억 건물을 소유하면. 네, 5억짜리 건물 여러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5억을 모은다. 5억을 모은다. 네, 그럼 아니면 3억 모으고 2억은 대출 받는다. 뭐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월 100만 원 받아서 이자 낼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5억을 모은다. 자산 가치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얼마나 자산소득 만들기 어려운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려는 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쉬운 방법. 유산화에서 퓨처 빌더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와요. 은퇴 후에도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너무 신기해요. 이 퓨처 빌더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산 가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30만 원씩 30년 걸리고요. 여러분이 10억 주식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주식 투자 들여다보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으면 그거 오래 걸리죠. 임대소득 5억 모아야죠. 네,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기회로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는 자산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어때요? 관심 있으세요? 절대 졸리지 않겠죠? 필제인 필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웰리스 분야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저런 자산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 유산화로 퓨처 빌더가 된다면 그러면 유산화라는 그럼 그게 과연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우리 시장 트렌드에 맞는 걸까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웰리스 산업은 연간 매출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웰리스 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 전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 웰리스 산업 분야별로 봤을 때 이제 분야가 나오죠. 1위가 뉴트리션이에요. 건강식품 쪽이죠. 2위가 퍼스널 케어. 아까 화장품 얘기하셨죠.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뭔가 지금 이제 삶이 편안해지면 하루 3끼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걸 먹느냐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당연한 거죠. 그러면 100세 시대인데 아프면서 100살 살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팍 늙어가지고 100살 살면 의미가 있어요? 아까 강사님이 피부 나이가 10년을 젊다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13년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요. 38살부터 아팠고요. 여러분 열심히 산수하시죠? 지금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16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몇 살인 거예요? 제가 올해 회갑이에요. 대박이죠? 네. 그 디스크가 뉴트리션 제품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도 구두를 신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더 늙지 않는 피부. 사실 이 피부가 대학 때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으니 학교 다닐 때 그랬으면 제가 우리 신랑을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이르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퍼스널 케어 시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100살 이상을 생각을 하거든요. 65세 일찍 죽은 사람만 억울해요. 네. 그다음에 3위는 피트니스. 피트니스 시장도 크죠. 건강하기도 하지만 이 피트니스는 이제 즐기는 단계까지 갔죠. 여행, 한방 이런 제품 분야별로 매출 순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뉴트리션이죠. 그렇죠? 이 뉴트리션의 시장 규모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25조. 25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2020년에 5조인데 사실은 제가 이 유산화 처음 시작할 때 5조 시장이 될 거라 그랬을 때 안 믿었어요. 근데 2020년에 이미 5조 시장이 됐고 또 이걸 가열차게 저렇게 그래프를 급속도로 올리게 된 계기가 뭐예요? 코로나. 이제는 면역력의 시대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시대고 세상 다 필요 없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중요한 가치의 순위가 바뀐 거죠.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저를 살렸고요. 한 사람의 가치 있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시장 규모의 웰리스에 해당되고요. 이 웬치 박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구정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최고의 유산화 회사는 1974년부터 만들어졌어요. 전시는. 그래서 걸 연구소라는 제약회사에서 출발해서 각종 세포 배양 기술로 만들어낸 각종 앱스타인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라든지 아니면 소아마비 수액이라든지 예방 주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의학, 이미 병이 걸린 다음에 진단하거나 그 다음에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진화했죠. 그래서 1992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품을 먼저 만들었어요.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을, 예방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강을 해친 다음에 저처럼 아픈 다음에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예방의학으로 만들어지는 회사고요. 미국 유타 솔렉시티라는 그런 큰 도시에 이렇게 큰 공장을 지어서 자체 생산률 100%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5개국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30년 된 회사입니다. 30년 동안 비타민, 그러니까 뉴트리션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세포 배양 기술로 연구한 회사예요. 30년을. 그랬는데 이 30년이 됐다 그러면요.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시장이 원래 형성이 돼야 돼요. 왜? 1년 된 회사도 한 100개의 나라에 막 나갔다고 이러는 회사 보신 적 있죠? 많죠? 1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개의 나라에 이미 진출했대요. 그게 가능한 게 현대예요. 왜? 마케팅은 어쨌든 미디어나 그다음 각종 그런 운송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뻗어나가니까. 마케팅 기술력으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제품을 런칭만 하면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30년 된 회사가 25개국밖에 오픈을 안 했어요. 전 여기서도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됐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급이 가능한 나라에만 오픈을 합니다. 100%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저를 살리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아시아는 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있거든요. 말레이시아가 먼저, 한국이 먼저군요. 싱가포르 이런 데가 다 일본도 있고 참 있는데 굳이 거기에 조그만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들어오게 된 데에는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성공자들이 이 좋은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25개국밖에 안 나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전 뿌듯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산화 코리아라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리고 150명 이상의 과학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도 연구 매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자타공인한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이에요. 여기에 보면 유산화 헬스팩이 여기
맨 오른쪽 밑에 보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캐나다 보건성에서 최초에는 캐나다 보건성에서 의뢰해서 평가하기 시작한 책이고 지금은 자체 출판사에서 계속 4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니고요. 미국,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50개 회사의 1,500가지 제품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 캐나다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서 1위를 한 회사.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그 유사나 코리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고, 이렇게 유사나 헬스팩과 뉴트리밀이 메디컬 헬스케어라고, 사실 저거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출 볼륨이 큰 뉴트리션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서 로비를 한다면 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로 평가받아서 대상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째 저희 유타주는요, 건강식품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유타주에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즉 유타주에서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으로 계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품질은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누구나 다 오케이, 최고라고 지켜 세우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은요, 또한 저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니스 시장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유산화는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16년 동안 이 유산화를 보면서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매번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거에 계속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윈지 박사님 스스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제품을 놓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계속 더 낫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실은 제가 16년 전에 처음 먹었던 제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거는 가격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6년 전에도 가격이 이 정도였어요. 가격이.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때야 돼요? 곱하기 16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5,000원씩 해도, 그죠? 근데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16년 전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는 얘기를 입에 달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환자들만 먹었어요. 진짜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면 와서 그거 제발 먹게 해줘, 막 이런 거 있죠. 네, 정말 병자들이. 그래서 그 병이 나으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많이 해야 되는데 다들 집에 가서 놀아. 그때부터. 그동안 못 논 거 논다고. 근데 진짜 그때 가격 그대로예요. 이 회사가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 유산화를 사랑하는 유산화 가족들이 볼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때요? 원가 기준으로 그냥 최소한의 비용이나 최소한의 수익만을 쭉 유지합니다. 그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산화는 조금 여기 주식회사로 떠 있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세요. 원가율, 그 다음에 임금, 뭐 각종 마케팅 비용 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비전, 마인드, 이것이 정말 평생 함께 가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산화라는 회사가 정말 최고의 제품,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특히 메달급 선수들은요. 근데 그들이 이 제품을 먹고 엄청난 기록들을 내고 있고요. 이 유산화가 후원하는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이 제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 한국에서도 태능 비타민이라고도 해요. 근데 선수촌에 계신 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제품을
예, 후원받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이 국가대표에서 나오면 더 이상 후원을 못 받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기가 직접 와서 사 먹는 제품이에요. 그 정도 제품이면 뭐 그쵸? 그 정도의 최고의 제품이 유산화의 특별함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요 경험이 없고요. 여러분이 자격도 없어도 돼요. 자본이 없어도 돼요. 점포가 없어도 돼요. 뭐예요? 이 세계 최초의 뉴트리션 기업 유산화와 파트너가 되시면 돼요. 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비즈니스로 여러분 저처럼 제2의 인생을 꿈꿀 수도 있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의 회사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뭔가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 있죠? 여기 보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 느낌 압니다. 연구개발도 해야죠. 계속 제품에 대해서 제품 생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케팅도 해야죠. 저 이런 거 다 못해서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문 배송도 신경 써야죠. 예, 주문 배송에서 하자가 있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지.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건 누가 고민을 해요? 세계 최고의 회사인 유산화가 이미 고민을 다 끝냈고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이 최고의 제품, 최고의 브랜드를 여러분은 공유만 해주시면 돼요. 공유. 여러분 유튜브 공유 이런 거 눌러보셨죠? 예, 저는 요새 와서 공유를 뭐만 하냐면 건강, 뭐 50대 중년, 뭐 옆구리살 없애는 뭐 그거 있죠. 홈트 이런 거 계속 제가 공유를 해요. 저희 신랑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최고의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공유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보고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한테 이 제품을 공유해 주신 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맙고 은인이죠.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이 제품을 알려줘서 저는 제 건강을 찾았고 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 최고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올 하반기에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의 파장이 이제 옵니다. 이거는 예, IMF 때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IMF는 우리나라만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분들은 조금씩은 버텼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 경제는 어때요? 세계가 다 문제야. 그렇죠? 아베 이코노믹스로 지금 일본 난리, 미국은 더 이상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에 심각해지는 이 경제 상황을 여러분이 일파만파로 쫙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산화만의 탄탄하고 공정한 수익 구조를 여러분 알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여러분 수입을 받죠. 그 수입이 여러분 열심히 더 저처럼 뼈를 갈아 넣어서 일을 한다고 더 많이 나와요? 아니죠. 네. 그런데 내가 좀 게을르게 한다 그래서 적게 나와요? 잘리긴 하겠죠. 네. 그렇진 않죠. 그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소득이라 안정적일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삶을 딱 그만큼만 살게 해요. 그만큼만. 그 수입에 맞춰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유산화만의 탄탄하고 정말 공정한 수익 구조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꿈을 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자, 여러분이 만난 이 유산화에서는요. 동일 비율의 평등한 커미션을 줍니다. 동일 비율이라는 게 뭔 뜻이야 이러시겠지만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월급이 똑같다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런 회사 있어요? 네, 그런 회사 있으면 그 회사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딱 하나 있죠. 아니, 월급은 똑같지 않아. 근데 모든 모든 사원이 주주인 회사가 있죠. 유한 킴벌리.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기아가 노력을 했죠. 근데 잡아먹혔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장과 직원이 똑같다. 네. 근데 그 받는 비율이 똑같다. 근데 사장이 더 열심히 했으면 더 가져가는 거고 직원이 더 열심히 했으면 직원이 더 가져가는 거. 이거 어때요? 괜찮죠?
동일 비율의 평등한 커미션인데 누구나 다 20%입니다. 저도 20%. 아직 사인 안 하시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사인하는 순간 여러분도 20%. 그리고 여러분은 사인하는 순간 유사나 최고의 회사의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감 없이 모두 2월돼요. 포인트가. 여러분이 뭔가 계속 뭘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 새로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브랜드, 유산화의 최고 브랜드를 알리기만 하면 그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실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최고의 제품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제품이 그들을 열광하게 만들 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걸로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담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계속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죠. 영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마감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죠? 예, 마감을 얼마나 부담 갖고 하는지. 그다음에 자동 주문 기반의 지속적인 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치, 자산 가치, 자산 소득의 가치예요. 뭐냐면 자동 주문 기반이라는 것은 내가 제품을 먹고 쓰는 소비자인데 이 제품이 좋으면 어때요? 평생이죠. 전 이 회사가 망해도 이 제품은 평생 먹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제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품을 평생 먹으면 안 아플 거니까. 근데 이 제품 평생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회사와 직거래를 해서 먹는데, 제가 쫓아다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주 해당되는 소득이 뜬다면 그게 자산이에요. 그게 자산 가치고요. 근데 그 자산 가치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예. 아까 얼마 걸렸어요? 연금은 30만 원씩 30년. 아이, 기억 잘하시네. 예. 그다음에 주식은 10억. 예. 그다음에 5억. 예. 임대소득 5억 건물. 그럼 5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5억을 만드는데 나 얼마 걸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생각을 해보시면, 네. 여러분, 제가 화면에서 안 나온대요. 죄송합니다. 네. 5억 소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 그걸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걸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30년은 알겠어. 5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동 주문 기반의 지속적인 소득을 지금 유산화를 통해서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월 100만 원 만드는데 그만큼 걸렸잖아요. 근데 월 100만 원 만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 믿어지시죠, 사실은? 네, 그게 가능한 소득이 이 자동 주문에서 나옵니다. 왜? 그들이 원해서 계속 이 제품을 먹거든요. 저처럼. 예, 끊임없이 먹으면 저는 건강하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 센터를 만들어서 함께 일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초대하신 분한테 또 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자, 저희는 바이너리 두 라인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 두 라인으로 시작하는데 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2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2명도 없어. 난 1명도 없어. 이런 분 있으세요? 예, 절에 들어가서 살아도 스님과 나는 있겠죠. 2명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쉽게 얼마 했어요? 김이. 대한민국의 제일 흔한 성 김이 있겠죠. 김 했더니 떠오르는 이름은 다 다르겠죠? 이 두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만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되도록이면 두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합시다. 이제 고를 자유가 있어요. 아무나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미래에 나랑 같이 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두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김이나 이도 어때요? 김이나 이가 이제 이 제품을 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기진 않지만 네가 말하니까 한번 그랬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한번 써보니까 어때요? 어머 대박이야. 아까 메이크업 리무버를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해 주시는지 메이크업 리무버 써보시면 알아요.
진짜 좋아요. 예. 그거 한 번만 써봤는데 또 어머 이거 진짜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하고 이가 200점.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의 화장품과 비타민, 건강식품을 바꿔 먹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써볼게 했는데 웬걸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먹던 비타민하고 달라.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해. 이러면 이분이 제가 먹지 말라고 말려도 쓰지 말라고 말려도 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알아 유산아? 너무 좋아. 그래서 두 사람을 또 그 사람의 두 사람. 그 사람도 절에 가서 살아도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을 또 박, 강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어때요? 제품을 200점, 즉 50만 원어치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면 뭐 우리 집은 이 두 명밖에 없어. 3인이야. 그럼 한 100점 정도 먹고 쓰겠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썼을 때 이 점수 포인트가 저한테 100%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김하고 이가 먹는 점수도 저한테 100% 오지만 박하고 강이 먹는 점수도 저한테 100%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쌓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단계에 상관없이 누가 내 소개를 받고 퍼져나가서 먹든지 쓰든지 다 저한테 100% 점수가 올라와서 이 점수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점수에 의해서 포인트에 의해서 돈 받는 일은 많죠. 많죠. 여러분 이마트, 홈플러스 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한 10만 원 가서 쓰면 거기서 100점이 아니던데 요새는 더 작던데 100점이라고 치자고요. 100점이 포인트가 쌓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쓰면 나중에 와서 한 1,000원 쓸까? 그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 포인트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예, 그런 점수가 쌓이게 돼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자, 지금 직급별로는 뭐냐면 250포인트 쉐어러거든요. 250포인트는 정말 저희가 그 종합 비타민 헬스팩이라는 최고의 비타민이 있어요. 세포를 살리는 이 비타민을 부부가 둘이 같이 먹어도 110점이면 됩니다. 그 250점이 큰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아까 김하고 이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점수를 200점씩 먹으면 양쪽이 200점씩이니까 250점은 금방 쌓이겠죠. 그래서 250점에 의해서 받는 소득을 받은 사람이 쉐어러.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쉐어러.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영어로. 그래서 주의 수입이 57,500원입니다. 왜냐하면 250불의 달러 포인트고 이게 달러로 계산이 돼요. 그 250달러를 250포인트를 곱하기 20%를 합니다. 20%를 하면 몇 달러가 나와요? 50달러. 그렇죠? 그게 50달러예요. 그리고 그 달러에 대해서 1,150원을 곱하게 되면 네, 그래서 57,500원 정도 주급이. 그다음에 그 주급을 4주를 받으면 어때요? 23만 원. 그러면 내가 먹는 50만 원 정도에 먹고 쓰는 제품의 절반 값은 어때요? 벌고 가는 거죠.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알리기만 했을 뿐인데 그 포인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때요? 500포인트. 500포인트면 20%. 누구나 다 20%라 했잖아요. 20%를 하면 몇 달러예요? 100달러. 100달러면 1,150원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11만 5천 원의 주급을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안 드렸네요. 저희는 주마다 돈이 나와요. 좋겠죠? 네, 월급 받아보시죠, 여러분. 네, 월급을 다 쓰고 한 월급 나올기 한 3, 4일 전이면 집에 쌀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괜찮아. 걱정 안 해. 왜요? 3, 4일 후면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지언정 나오니까 걱정이 안 돼. 근데 이게 월이 아니라 주라는 거죠. 이번 주에 다 써도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이게 주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번에 휴가 다녀오셨어요? 근데 유산화 식구들은 휴가 때 가서 실컷 쓰고 옵니다. 한 주에. 왜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버
결국은 이 제품을 믿고 이 사업을 믿고 가시는 분은 이런 소득을 받아가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비타민 공짜로 먹는 거예요. 예, 화장품 공짜로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한 달에 200포인트 50만 원어치 먹고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걸 왜 공짜로 먹어야죠. 왜 그걸 본인 돈으로 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공짜로 먹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왜? 저한테 누군가가 전해서 제 몸이 건강해졌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를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먹어. 그건 그 사람 복이죠. 이하고 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00포인트가 뜨는 빌더가 있어요. 1000포인트가 뜨면 20%니까 어때요? 예, 200불. 그래서 23만 원에 주고. 그 다음에 월급으로 하면 92만 원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자산 소득을 여러분 만들어 보라 그랬을 때 그때 맨 마지막에 유산화로 월 100을 벌면 뭐라고요? 퓨처 빌더. 퓨처 빌더가 되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여러분이 은퇴한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소득을 만드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돼요. 여러분 30년 안 걸리고요. 5억 만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게 가능해요. 이미 여러분이 이 소득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얼마를 갖고 있다? 5억을 갖고 있다. 근데 그 5억을 이 빌리버라는 소득, 한 달에 100만 원 소득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거를 누군가는 건물을 5억짜리 건물을 물려주는데 나도 5억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속을 해도 100만 원씩 나와요. 괜찮죠? 그렇죠? 근데 상속세는 안 내. 그쵸? 건물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를 내야 돼. 현금으로 그것도 50%야. 2억 넘는 돈을 상속세를 내야 돼.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상속세를 안 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치버라는 뭔가 달성하신 분인데 이분은 한 달에 소득이 2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시게 되면 이거는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여러분 한 달 소득 3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 한 달에 100만 원이 5억이라 그랬잖아. 건물. 그럼 한 달에 300만 원이면 건물 얼마? 15억. 15억짜리 건물을 나는 갖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나와요? 또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만 나와요? 상속도 돼요. 이 자산 가치라는 것이 자산 소득의 가치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받는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아웃이에요. 이거는 유산화는요. 내가 소개해서 거기서 전파된 점수가 몇 점이 뜨든지 상관없이 다 100% 받습니다. 네, 만약에 김이가 소개해서 강박이 나왔죠. 강박이 또 소개해서 누가 나왔어요? 최인 사람이 쓴 200점도 나한테 200점이 다 와요. 그래서 저한테 점수 포인트 쌓이는 게 금방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쌓인 점수가 무한대는 아닙니다. 5천까지만 내가 노력한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파급시킨 거는 5,000점까지야. 나머지는 어때요? 그 이후에 자동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00점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맥스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맥스아웃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저한테 주는 혜택이 있어요. 맥스아웃 됐을 때 일단 맥스아웃은 전 세계의 20% 받는 후원 수당의 3%를 전 세계의 맥스아웃된 개수로 나눠요. 그러면 맥스아웃 한 개당 개수 한 개당 지분이 나옵니다. 그게 한 17만 원 정도 돼요. 20만 원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리더십 보너스를 줍니다. 골드서부터. 이때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오토십 보너스를 250달러를 더 줘요. 250달러를. 250달러면 얼마야? 주예요, 주. 주에 250달러면 얼마예요? 한 30만 원 하죠? 한 달이면 얼마인데요? 120만 원. 120만 원은 그냥 내가 그 여윳돈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리더십 보너스, 오토십 보너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센터, 가게를 더 줍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한 개를 차려서 예,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가게를 또 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추가 센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내 가게가 있었는데 제 파트너인 예를 들어서 김 씨나 아니면 강 씨 밑에다가 가게 두 번째 가게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게 밑으로 생겨나는 모든 점수로 두 번째 가게에서 수당도 받는데요. 추가 수당을. 그런데 두 번째 가게의 점수가 첫 번째 가게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가게에 올라오던 점수가 두 번째 가게에서 올라오는 점수랑 합쳐져서 5,000점이 넘으면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받지 않아요. 5,000점이 끝이야. 한 가게에서 최대 1,000불이 1,250불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가게에서 올라오던 점수가 예, 합쳐서 5,000점이 넘으니까 인정이 안 됐지만 두 번째 가게에서 수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그런데 두 번째 가게와 첫 번째 가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안 먹겠대. 비즈니스도 안 하겠대. 그럼 그 빵이잖아요. 제로죠.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면 내 가게, 첫 번째 가게에서는 수당이 없어져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수당은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요? U2, 두 번째 가게에 있는 점수가 그대로 다시 첫 번째 가게로 올라가요. 아까는 5,000점이 넘었으니까 안 올라갔지. 지금 5,000점 모자라니까 보태서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밑에 가서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절대 이 라인은 무너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통장, 연금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봤을 때 이 소득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랑 둘째는 뭐예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점수가 떴을 때 추가 소득을 받죠. 또 네, 파트너를 아낌없이 후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가게에서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 기존 센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기존 센터가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사장님하고 일반 직원하고 월급이 똑같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장이 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회사야. 근데 그 사장이 직원 밑에 가서 예,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그 직원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리고 그 사장이 일한 만큼 직원이 더 많이 받는다면 좋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추가 센터로. 그 다음에 아까 맥스아웃 기억하시죠? 5,000. 맥스가 한 개가 됐을 때 골드서부터 어떻게 수당을 받냐면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주급이 163만 원이 나와요. 맥스 개수 하나로. 예. 맥스아웃 개수 하나로 163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5,000점이 되게 맥스아웃 되는 개수를 늘려나가면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월급으로는 얼마예요? 652만 원. 그 다음에 맥스아웃 개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20%인 주간 커미션이 2,000불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리더십 보너스. 아까 얘기 드렸죠. 리더십 보너스 한 개가 지분이 아까 170불 나왔죠. 그렇죠? 한 개예요. 그러면 두 개면 얼마여야 돼 원래? 두 개니까 340이어야 되는데 왜 510이지? 이거 계산 착오인가? 제가 PT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는 너무 재밌는 게 이 맥스아웃 개수에 의해서 나오는 리더십 보너스의 성장폭이 기하급수적이에요. 예, 복봉입니다. 그래서 한 개일 때는 170불인데요. 두 개일 때는 1 더하기 2는 지분이 3개가 돼요. 그래서 170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가 늘어나고 오토십 보너스 250불인데 두 개니까 500불. 그래서 주급이 346불이고 네, 월급이 1,384만 원이죠. 네. 자, 세 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 드렸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지분이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170 곱하기 6 하니까 1,020이 나오네요. 그렇죠? 리더십 보너스만. 그래서 20% 후원수당은 1,000불씩이 늘어나지만 리더십 보너스가 굉장히 증가하죠. 그리고 오토십 보너스도 뭐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간소득과 월간소득이 점프를 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4개일 때, 5개는 제가 못 받아봐서 5개일 때, 예, 이렇게 받습니다. 5개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더라고요. 그래서 170 곱하기 15 하면 2,550달러가 나와요. 리더십 보너스가. 그래서 5개의 맥스아웃 된다. 개수가 맥스아웃 되는 정도 되면 후원 수당을, 예, 넘어설 수도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가 요 다음 단계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 보너스는 말 그대로 이제 후원하는데 더 전력하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매년 유산화가 보내주는 특별한 여행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어떤 분들은 그 기내식 먹는 그 투어도 있고요. 코로나 때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 그 잠잘 때 듣는 기내 방송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냐면 1년에 2-3번 해외를 갔어요, 제가. 뭐 출장으로는 매월 갔기도 했지만 여행으로는 1년에 2-3번씩 갈 때 짐 싸기도 지겨워. 또 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안 가니까 그동안의 여행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쉼표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쉼표가 없으니까 그 일의 즐거움이 반감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유산화는 매년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을 한 것만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그 특별한 여행들이 거제 인센티브. 그래서 거제도에. 근데 거제도 내가 차만 몰면 갈 수 있지. 아니에요. 저는 주부였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전해서 내가 꾸려서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이면서 하는 여행. 이제는 사절입니다. 네.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계획해주고 다른 사람이 꾸며주고 다른 사람이 안내해주고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그런 여행. 그리고 남이 청소해준 방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여행. 오케이.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은요 다녀오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 여행이 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수입을 올려가면 이것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리더십 서밋은 아까 퓨처 디렉터라고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버시면요. 리더십 서밋이라는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 푸꾸옥을 가죠. 베트남의 푸꾸옥 뜨는 휴양지예요. 예, 들어보셨어요? 저 못 가봤어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 그로스 베를린인데, 예, 저 올해 작년 프로모션에서 올해 아테네 갔다 왔죠. 그래서 내년에는 베를린을 갑니다. 베를린에 그냥 내가 여행 삼아서 한번 가보지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랑 같이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과 회사에서 직원들이 밥도 안 먹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여행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누린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년 유산화가 보내주는 특별한 여행을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은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모든 혜택의 조건은 뭐예요? 4주마다 100점에서 200점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먹고 쓰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는 제품 쌓아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 건강식품을 바꿔 드세요.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 화장품을 방부제, 그 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으로 바꿔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되죠. 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요. 이 3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된대요. 뭐가 있어요? 여기? 건강. 그림만, 심볼이 있는데 못 알아보시겠나요? 건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하시는군요. 돈. 3번째 뭐예요? 시간.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열심히 살 때는요. 돈은 많았어요. 돈은. 우리는 벤치 몰아도 돼. 근데 안 몰 뿐이야. 왜? 벤치 몰고 어디 갈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여행을 못 갔습니다. 뭐가 없어서.
네. 근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7년 동안 뭐가 많아요? 뭐가 없어요, 이제? 여행 또 못 갔습니다. 제가 그때 딱 한 번 싱가포르 여행을 갔어요. 뚜벅이 여행으로. 진짜. 아는 사람의, 그 싱가폴리안 남편이 있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알뜰하게 거기서 자면서 그 투어도 안 시켜줘. 가이드도 안 해줘. 우리끼리 막 찾아다니고 싱가포르를 거의 20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고생을 하고 다시는 여행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여행은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간과 돈이 공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거든지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건강.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60이 되니까요. 가장 이 중에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시간이에요. 예, 시간. 왜?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졌죠. 24시간.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가족을 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즐길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야만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자산 가치가 어때요? 5억을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려. 얼마 걸린다고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걸려. 그럼 어떻게 써요? 해볼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익숙한 세계는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여기서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가는 그런 날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의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곧 이륙합니다. 여러분이 티켓팅을 하셔서 이 비행기에 타시기만 하면 저희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